저는 정혜중 예비역 군단장입니다.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켰던 그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요즘 가짜 훈장도 많다던데? 민폐 좀 그만 끼치세요. 경비원이 거칠게 밀자 할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졌고 무릎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이런 꼴이 되다니. 평생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온라인에는 수료식 민폐 노인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굴욕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쓰러진 노인이 바로 수천 장병이 머리를 조아릴 전설의 군단장이라는 사실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양주에서 듣고 계신다고 댓글 남겨주신 상필님,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군대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오늘 민준이 수료식인데 정말 안 가실 건가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정혜중은 철물점 계산대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물론 가야지. 우리 민준이 수료식을 내가 어떻게 빠져? 78살의 정혜중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손자 민준이의 신병 수료식. 그것도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그 군대에서 말이죠. 정혜중은 참전용사였습니다.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켰던 예비역 3스타 군단장이었어요. 전역 후 20년 넘게 이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군인의 자부심이 살아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떨려요. 수료식에서 실수하면 어떡하죠? 지난주 면회 때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정혜중은 손자의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어요. 민준아, 떨지 마라. 할아버지가 지켜볼 테니까. 내가 얼마나 대견한 군인이 되었는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렴. 그때 민준이의 눈에 글썽이던 눈물을 정혜중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20살 청년이 된 손자가 여전히 할아버지를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사장님, 오늘 일찍 가시나 봐요? 단골 손님이 철물점에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정혜중은 환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손자 수료식이 있어서요. 우리 민준이가 드디어 진짜 군인이 되는 날이거든요. 아, 그래요? 축하드려요. 사장님 손자면 분명 훌륭한 군인이 될 거예요. 정혜중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민준이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의 무용담을 들으며 자랐어요. 정혜중이 들려주는 군대 이야기, 전우들과의 우정, 조국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반짝이는 눈으로 들었죠.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어요. 입대 전날 민준이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정혜중은 울컥했어요. 자신이 평생 품고 살았던 군인 정신이 손자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랐거든요. 오후 1시 정혜중은 서둘러 철물점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 돌아가 정장으로 갈아입고 오랫동안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낡은 훈장들을 꺼냈어요. 한국전쟁 참전 훈장, 무공 훈장, 그리고 장기 복무 훈장까지. 비록 빛이 바래고 상처투성이었지만 정혜중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버님, 훈장을 왜 가져가세요? 수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말이야. 민준이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사실 정혜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예감이 들고 있었어요. 오늘이 단순한 수료식이 아닐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부대로 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가 틀어졌습니다. 군가가 흘러나오자 정혜중은 자연스럽게 따라 불렀어요.
조국의 푸른 하늘에 번개같이 나르는 아버님 정말 목소리가 좋으세요. 민준이가 할아버지 닮아서 군가도 잘 부른다고 하던데요. 수진의 말에 정혜중은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음 속에 왠지 모를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정혜중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군부대의 모습이었어요. 철책, 초소, 그리고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 모든 것이 그리웠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 민준이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했을 때 정말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정혜중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수료식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하루가 될 줄을 말이에요. 수료식장 입구에서 정혜중과 수진은 안내를 받았습니다. 행사장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신병들의 가족, 친척, 연인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기 민준이 있어요. 수진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니 민준이가 동기들과 함께 대열을 맞춰 서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군복을 입은 손자의 모습이 얼마나 의젓해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정혜중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 민준이가 저렇게 듬직해졌구나. 진행 요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은 이쪽 좌석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혜중이 따라가던 중 앞쪽에 있는 귀빈석이 눈에 들어왔어요. 귀빈석이라고 적힌 팻말이 붙어 있는 특별한 구역이었습니다. 정혜중은 잠시 멈춰 섰어요. 저기가 귀빈석이네요. 아버님, 우리는 일반 가족석에 앉으셔야 해요. 하지만 정혜중은 이상했습니다. 자신은 예비역 3스타 군단장인데 왜 일반석에 앉아야 하는 거죠? 참전용사이자 고위 장교 출신이면 당연히 예우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잠깐만, 내가 누군지 확인해 보자. 정혜중은 진행 요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정혜중 예비역 군단장입니다. 귀빈석에 앉을 수 있을까요? 진행 요원은 명단을 뒤적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명단에 없으시네요. 일반 가족석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명단에 없다고요? 그럼 지금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이 부대와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의전 담당 중령이 다가왔습니다. 중령의 표정은 차갑고 무뚝뚝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진행 요원이 상황을 설명하자 중령은 정혜중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예비역이시면 일반석에 앉으시면 됩니다. 귀빈석은 현역 간부들과 특별히 초청받은 분들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3스타 군단장 출신입니다. 참전 용사이기도 하고요. 중령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 말씀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나 하세요. 지금은 행사 시작 시간이 임박했으니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정혜중은 당황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요? 자신이 무슨 소란을 피운다는 말인가요? 바로 그때 먼 곳에서 군악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찬란한 금관악기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어요. 정혜중은 그 소리를 들으며 본능적으로 군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국의 푸른 하늘에 아버님 작게 부르세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정혜중은 멈출 수 없었어요. 군가가 주는 그 감동과 자부심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정혜중이 귀빈석 근처에서 서성이며 군가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 할아버지 뭐예요? 왜 저기서 노래를 부르고 계세요? 귀빈석에 앉으려고 하시던데 무슨 문제가 있나 봐요.
귀빈석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이 일어나 정혜중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군 고위 간부의 친척으로 보였어요. 실례지만 여기서 노래 부르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에게 방해가 되거든요. 저는 그냥. 그리고 귀빈석은 함부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곳입니다. 혹시 불법으로 자리를 차지하려는 건 아니시죠? 불법으로 자리를 차지한다고요? 정혜중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언제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는 말인가요?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가족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정혜중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 할아버지 자리 훔치려고 하신다던데? 요즘 노인분들이 참 뻔뻔해지셨네요. 수료식인데 분위기 망치시네. 정혜중은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그저 손자의 수료식에 참석해서 감격스러운 마음에 군가를 부른 게 잘못된 일인가요? 의전 담당 중령이 다시 다가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즉시 일반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퇴장이라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소란을 피우시지 않습니까? 정혜중은 굴욕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자신이 지금 문제인물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혜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자신이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했어요. 저는 정혜중 예비역 군단장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고 25년간 군에 복무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정혜중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기까지 했어요. 아버님, 제발 조용히 하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수진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정혜중은 이미 분노가 치밀어 올라 있었어요.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조용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의전 담당 중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행사 시작을 앞두고 이런 소동이 벌어지다니요. 경비원들, 즉시 저분을 퇴장시켜 주십시오. 2명의 건장한 경비원이 정혜중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차갑고 무자비했습니다. 할아버지, 조용히 나가셔야겠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왜 나가야 합니까? 저는 손자 수료식을 보러 온 건데요. 행사 진행에 지장을 주고 계시잖아요. 더 이상 소란 피우시면 강제로 모셔내겠습니다. 경비원들이 정혜중의 양팔을 잡으려는 순간 수진이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아버님은 정말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단지 손자 수료식을 보러 온 것뿐이라고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이런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차마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아가씨, 비켜주세요.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경비원 중 한 명이 수진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수진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어요. 그 순간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진아. 정혜중이 며느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진의 무릎에서 피가 스며나오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가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때문에 며느리까지 다쳤네. 정말 민폐 좀 안 끼치면 안 되나요? 우리 애들 수료식인데. 아니, 저런 노인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경비가 허술하네. 아무나 다 들여보내고. 한 중년 여성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노인분들이 참 뻔뻔해지셨어요. 우리의 수료식 망치지 말고 얼른 나가세요. 정혜중은 이런 반응들을 듣고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사람들은 진실을 보려 하지 않고 그저 겉으로 보이는 상황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세요. 저는 정말
정혜중이 주머니에서 낡은 훈장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훈장, 무공 훈장, 장기 복무 훈장. 비록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역사의 무게를 담고 있는 그 훈장들을 떨리는 손으로 들어 올렸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정말 군인이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더욱 냉담했습니다. 요즘 가짜 훈장도 많다던데요.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설마 그런 걸로 귀빈석에 앉으려는 건 아니죠? 아니, 진짜 군인이었다면 왜 명단에 없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귀빈석에 앉아있던 군 고위 간부의 친척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세요, 모든 사람들. 저 할아버지가 가짜 훈장으로 귀빈석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더욱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정혜중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정혜중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얻은 훈장들이 가짜 취급을 받고 있다니요. 이보다 더한 모독이 또 있을까요? 바로 그때 군악대 뒤쪽에서 한 젊은 장교가 소동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위였어요. 김대위는 군사학을 전공하며 한국 전쟁사를 깊이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참전 용사들의 공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김대위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정혜중이 들고 있는 훈장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훈장들은 진짜였어요. 그것도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고급 훈장들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정혜중 군단장님이십니까? 정혜중은 고개를 들었어요. 드디어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김대위입니다. 군사학 전공으로 한국 전쟁사를 연구했는데 군단장님 성함을 여러 차례 접했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김대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의전 담당 중령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김대위, 당장 뭐 하는 거야? 자리로 돌아가. 하지만 중령님, 이분은 정말 전설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군기 위반이다. 당장 입 다물어. 중령의 목소리는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김대위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김대위가 물러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혜중을 알아본 유일한 사람마저 입을 다물게 되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봐요, 진짜 군인이었다면 저 젊은 장교가 왜 도망가겠어요? 역시 가짜였네요. 요즘 이런 사기꾼들이 많다더니. 군악대와 신병대열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대위가 돌아온 후 동료들이 궁금해하며 물어봤거든요. 김대위, 저 할아버지 누구야? 아까 군단장이라고 했던데? 혹시 정말 전설의 그 군단장 맞아? 김대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중령의 협박이 무서웠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도 없었어요. 잠깐, 정말 그분이 맞다면. 뭐라고? 진짜야?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일부 고참 부사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혜중?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한국 전쟁 때 그 유명한. 하지만 의전 담당 중령은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재빨리 행동에 나섰습니다. 김대위를 따로 불러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김대위, 지금 무슨 생각이야? 중령님, 하지만 정말 그분이 맞다면. 맞기는 뭐가 맞아. 저런 할아버지가 진짜 군단장이었을 리 없잖아. 생각을 좀 해봐. 중령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 저런 헛소리에 휘둘리지 마.
알겠어? 하지만은 무슨, 당장 부하들한테 가서 아무 일 없었다고 해. 그리고 다시는 저 할아버지에게 접근하지 마. 김대위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정혜중이 들고 있던 그 훈장들, 그리고 그 위험 있는 자세. 분명 진짜였습니다. 한편 행사장에서는 더욱 굴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행사 진행 담당자가 마이크를 잡고 공지를 시작한 겁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스피커로 향했어요. 불미스러운 소란을 일으킨 민간인에 대해 퇴장 조치를 취하고 있사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정혜중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불미스러운 소란을 일으킨 민간인으로 공식 발표된 겁니다. 이보다 더한 공개적 굴욕이 또 있을까요? 아버님. 수진이 흐느끼며 정혜중의 팔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정혜중은 이미 모든 힘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주변 가족들의 반응은 더욱 가혹했어요. 드디어 공식적으로 인정했네요. 역시 문제 있는 사람이었어. 우리 애들까지 피해보는 줄 알았어요. 빨리 데려가세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정혜중을 촬영하며 말했습니다. 이거 온라인에 올려야겠어요. 수료식 민폐 노인이라고 제목 달아서. 좋은 생각이에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피해보잖아요. 정혜중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자신이 인터넷상에서도 조롱거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멀리 신병대열에서 손자 민준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는 당황과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동기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야, 저 할아버지, 너 할아버지 아니야? 완전 창피하겠다. 할아버지가 저런 짓을 하다니. 수료식 분위기 완전 망쳤네.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했지만 지금 이 상황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정혜중은 손자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이런 꼴이 되다니.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경비원들이 다시 정혜중에게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강제로 끌어낼 작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나가셔야 합니다. 더 이상 버티시면 안 돼요. 제발, 손자 수료식만 보게 해주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정혜중의 목소리는 간청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경비원들은 무자비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미 공식 발표까지 났잖아요. 정혜중은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지켜온 명예와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이렇게 끝나야 하나. 전우들 얼굴을 볼 낯이 없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8살 노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히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정혜중은 몰랐습니다. 김대위가 비록 겉으로는 물러섰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경비원들이 정혜중의 양팔을 붙잡고 끌어내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혜중이 저항하면서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놓아주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조용히 따라오세요.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시고요. 경비원 중 한 명이 정혜중을 거칠게 밀었습니다. 그 순간 정혜중은 통로 바닥에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으윽! 정혜중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어요.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예전에 군 복무 중 다쳤던 부상이 재발한 거였어요. 아버님,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정혜중의 바지 무릎 부분이 찢어지고 피가 스며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피가 나고 있어요. 수진의 울음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쉬하지 마세요. 그냥 일어나서 나가면 될 것을. 한 중년 남성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노인분들이 이런 식으로 동정 유발하는 경우 많잖아요. 맞아요. 진짜 다쳤으면 저렇게 소리 지를 수 있겠어요? 어떤 여성은 더욱 독설을 퍼부었어요. 애초에 자리 훔치려고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요. 자업자득이에요. 정혜중은 바닥에 쓰러진 채로 이런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무릎의 물리적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훨씬 컸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모든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완전 대박이네. 온라인에 올리면 조회수 장난 아닐 듯. 촬영하던 젊은 남성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목은 뭐로 할까? 수료식 민폐 노인 드디어 쓰러지다 어때? 좋네요. 댓글 폭주할 것 같은데요? 정혜중은 이런 대화를 들으며 더욱 절망에 빠졌어요. 자신의 굴욕적인 모습이 인터넷 전체에 퍼져나갈 거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은 계속 흐느끼며 정혜중을 부축하려 했어요. 아버님, 일어나세요. 병원에 가야 해요. 수진아,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이런 꼴을 만들어서. 정혜중의 목소리는 힘없고 떨렸습니다. 평생 당당하게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한편 김대위는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양심이 괴로웠어요. 진짜 영웅이 저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김대위 옆에 있던 동료가 물어봤어요. 김대위, 정말 저분이 그 유명한 군단장 맞는 거야? 그런 것 같은데. 아니, 확실해. 저 훈장들은 가짜가 아니야. 그럼 왜 가만히 있어? 나서서 말해야지. 중령이 협박했어. 커리어 망친다고. 동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진짜 영웅을 저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바로 그때 정혜중이 무릎을 부여잡고 신음하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았습니다. 으아, 아파. 수지는 울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버님이 많이 다치셨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저런 사람 도와주면 우리까지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정혜중은 바닥에 쓰러진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끝나야 하나. 전우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조국을 위해 싸웠던 내가 이런 취급을 받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회한이 담겨 있었어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는지. 이제 내가 할아버지 때문에 놀림받을 텐데. 저 멀리 신병대열에서 민준이 이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대열을 이탈할 수는 없었어요. 수료식 중이었거든요. 촬영하던 사람이 계속 영상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 대박 영상이 될 것 같아. 제목 바꿔야겠다. 민폐 노인 자업자득으로 쓰러지다 어때? 완전 조회수 폭발할 듯. 빨리 올려봐. 정혜중은 이런 말들을 들으며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평생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자신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조롱거리가 될 거라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내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건가?
하지만 정혜중은 몰랐습니다. 김대위가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김대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양심이 그를 괴롭혔어요. 진짜 영웅이 저렇게 모욕당하는 모습을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정말 이건 아니라고. 김대위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정혜중의 훈장 사진을 찍어두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넘기며 군사학 연구 자료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있다. 역시 맞아. 화면에 나타난 것은 한국 전쟁 당시 정혜중 군단장의 공훈 기록이었습니다. 사진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비록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지만 지금의 정혜중과 똑같은 인상이었습니다. 김대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진짜 전설 앞에서 자신이 비겁하게 굴었다는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군악대원들, 잠깐 모여봐. 김대위가 급히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모두 김대위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어요. 저분이 정말 정혜중 군단장님이 맞아. 내가 확인했어. 정말이야? 그럼 왜 저런 대우를 받고 있는 거야? 중령이 우리를 속인 거야. 저분은 진짜 영웅이셨어. 김대위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자 군악대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런, 우리가 진짜 군단장님을 외면했다고? 이건 잘못됐어. 우리가 나서야 해. 하지만 중령이 협박했잖아. 중령이 뭐야? 우리는 군인이잖아. 진짜 영웅을 외면하면서 무슨 군인이야? 군악대원들 사이에서 분노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에 동조했는지 깨달은 거예요. 김대위, 우리가 직접 증거를 가지고 대령님께 가야 해. 맞아. 이대로 둘 수는 없어. 김대위는 정혜중이 보여줬던 훈장 사진들과 자신이 조사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동료들과 함께 부대장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뛰어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절박했습니다. 매 순간이 중요했거든요. 부대장실 문을 급히 두드렸습니다. 대령님, 긴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뭔 일이야? 수료식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문이 열리자 김대위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지금 행사장에서 모욕을 당하고 계신 분이 정혜중 예비역 군단장님입니다. 뭐라고? 대령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정혜중이라는 이름은 군사학교에서 배운 전설적인 인물이었거든요. 정말 확실한가? 네, 확실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김대위가 스마트폰을 내밀며 정혜중의 훈장 사진과 공훈 기록들을 보여줬어요. 대령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정혜중 군단장님의 훈장이라고? 네, 맞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훈장, 무공 훈장, 장기 복무 훈장까지 모두 진품입니다. 대령은 손을 떨며 사진들을 확대해서 봤어요. 훈장의 세부 모양과 각인된 글씨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이럴 수가. 정혜중 군단장님이 우리 부대에 오셨다고? 그런데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거야? 김대위가 의전 담당 중령의 협박과 정혜중이 당한 모욕을 자세히 설명하자 대령의 얼굴에 분노가 서렸어요. 중령이 뭘 했다고? 진짜 영웅을 거짓말쟁이 취급했다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강제 퇴장시키려고 합니다. 군단장님이 다치셨는데도. 대령은 책상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군의 전설을 이렇게 대접했다고? 대령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현장으로 간다. 군기수를 호출해. 대령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책임감이 담겨 있었어요. 군기수, 당장 태극기를 가져와. 네, 대령님. 모든 장교들 집합. 지금 즉시.
부대 전체가 긴급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령의 명령에 모든 장병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대령은 군복을 바르게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진짜 영웅께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이건 우리 군 전체의 치욕이야. 김대위와 군악대원들이 앞장서고 그 뒤를 대령과 여러 장교들이 따랐습니다. 태극기를 든 군기수가 선두에 섰어요. 행사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고도 결연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행진이었거든요. 정해준 군단장님께 합당한 예우를 드려야 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자. 한편 행사장에서는 여전히 정해중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전 담당 중령이 더욱 다급해하며 경비원들을 재촉하고 있었어요. 빨리 저 사람 데리고 나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바로 그때 우렁찬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령과 장교들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의전 담당 중령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대령님, 왜 갑자기? 대령은 정해중에게 곧장 다가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위가 보여준 사진과 비교해 보더니 충격에 빠진 표정을 지었어요. 정해중 군단장님, 대령의 외침이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의전 담당 중령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령에게 다가갔습니다. 대령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분은 그냥 일반 민간인인데. 닥쳐. 대령의 호통이 터져 나왔어요. 지금까지 온화했던 대령의 이런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건지 알고 있어? 대령은 즉시 군기수에게 지시했습니다. 태극기를 전진시켜. 지금 당장. 네, 대령님. 군기수가 태극기를 높이 들고 정해중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장엄하고도 엄숙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중령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대령님, 승인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확인 없이. 대령이 중령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승인 절차? 내가 망친 건 절차가 아니야. 대령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망친 건 질서가 아니라 존경을 짓밟은 내 태도다.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대령의 말에 주목했습니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은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신 진짜 영웅이시다. 대령이 정해중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최고의 무공을 세우신 정해중 군단장님이시다. 그 순간 행사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정말 군단장이었다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대령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이분께서 흘리신 피와 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다. 김대위가 앞으로 나서며 군악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든 군악대원들이 일제히 자세를 정렬했어요. 군악대 준비. 정해중 예비역 군단장님께 경례. 대령의 우렁찬 명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행사장에 있던 수천 명의 장병들과 장교들이 모두 일제히 기립했습니다. 충성! 천둥 같은 구호가 하늘을 찔렀어요. 수천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울려 퍼지는 그 순간 행사장 전체가 감동의 물결로 휩싸였습니다. 정해중은 바닥에 쓰러진 채로 이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바친 모든 것이 인정받는 순간 말이에요. 의전 담당 중령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거예요. 이런
이럴 수가. 중령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군단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혜중은 중령의 사과를 받기보다는 자신을 향해 경례하고 있는 수천 명의 장병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정혜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정혜중을 부축했어요. 아버님, 일어나세요. 모든 분들이 아버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정혜중은 아픈 무릎을 이기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젊은 시절처럼 당당했어요. 군은 절차로 움직이지만 정혜중이 중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존중도 군기의 일부입니다. 그 말에 모든 장병들이 더욱 숙연해졌어요.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신병대열에서 손자 민준이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민준의 눈에는 부끄러움 대신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저게 우리 할아버지야. 민준이 동기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와, 진짜 대단하다. 너 할아버지가 진짜 전설이었구나. 동기들의 시선이 존경으로 바뀌었어요. 온라인에서 실시간 방송을 보던 사람들의 반응도 급변했습니다. 완전 반전이네. 진짜 영웅이셨구나. 아까 욕한 사람들 어디 갔어? 이런 분을 몰라봤다니. 댓글창이 사과와 감동의 메시지로 가득 찼어요. 대령이 정혜중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군단장님, 합당한 예우를 받으셔야 합니다. 귀빈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손자를 보러 온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정혜중의 겸손한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더욱 감동했어요. 하지만 오늘 일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대령의 다짐에 모든 장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료식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혜중은 대령의 간곡한 요청으로 귀빈석에 앉아 손자 민준의 수료식을 지켜봤어요. 무릎의 상처는 군의관이 직접 치료해줬습니다. 할아버지, 수료식이 끝난 후 민준이 달려와 정혜중을 껴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몰랐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봤어요. 민준아, 할아버지는 그냥 할아버지일 뿐이란다.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세요.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날 밤 온라인에서는 완전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수료식 민폐노인이라는 제목으로 올라갔던 영상이 수천 명이 경례한 전설의 영웅으로 바뀌었어요. 댓글들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짜 영웅을 몰라봤다니 죄송합니다. 이런 분이 계셔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네요. 앞으로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몇 주 후 부대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령은 예비역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 지침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령이 정혜중에게 직접 찾아와 말했습니다. 군단장님 같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의전 담당 중령은 징계를 받고 다른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김대위가 승진해서 올라갔어요. 김대위, 아니 김중령이군요. 정혜중이 승진한 김대위를 보며 웃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건 명령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김중령이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영웅들을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 달 후 정혜중은 철물점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혜중을 알아봤거든요. 사장님, 그날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몰랐던 진짜 영웅이 바로 옆에 계셨네요. 하지만 정혜중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오후 정혜중은 라디오를 틀고 철물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군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조국의 푸른 하늘에 번개같이 나르는 정혜중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하지만 이제는 더욱 당당하게요. 할아버지, 민준이 철물점에 들어왔습니다. 휴가를 나와 할아버지를 만나러 온 거였어요. 민준아, 어서 와라. 할아버지, 부대에서 모든 분들이 할아버지 얘기를 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김중령 님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앞으로 부대에 언제든지 놀러 오시라고요. 정혜중은 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고 손자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하나 알려줄게. 네, 할아버지. 진짜 용기라는 건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하는 거란다. 김중령처럼 말이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저도 그런 군인이 되겠어요. 그날 저녁 정혜중은 수진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날 고생 많았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말로 아버님이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김중령이 잘 해낼 테니까. 며칠 후 정혜중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대에서 온 젊은 장병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군단장님. 어서들 와라. 뭐하러 왔니? 저희가 군단장님께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젊은 장병들의 눈은 반짝였어요. 진짜 군인 정신이 뭔지 알고 싶어요. 정혜중은 그들을 둘러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야기, 전우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진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요.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군가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정혜중과 젊은 장병들이 함께 따라 부르는 소리가 철물점을 가득 채웠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다시 빛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저녁 무렵 모든 손님들이 돌아간 후 정혜중은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문득 그날 행사장에서 수천 명이 자신에게 격려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의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이제야 진짜 평화를 찾았구나. 정혜중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자신의 가치를 되찾은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그 미소 속에는 깊은 내적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물과 민준의 자부심에서 보듯 가족의 진정한 가치는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입니다. 정혜중 할아버지처럼 묵묵히 헌신한 분들에게 감사하며 우리도 누군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보세요.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